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미국 양적 완화 우려에 대한 축소가 조금 지연될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지표가 부진이 있었죠.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가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 마감했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나무누 멘토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열려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한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샘플러스 멘토들의 친절한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자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나무누 멘토와 함께합니다. 네, 최근 인도와 인도네시아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그래도 한국 시장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시황과 함께 시장 키워드 받아볼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조금 살만하십니까? 저는 좀 살만합니다. 전주 중반부터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인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라질 쪽에서 어느 정도 위험 요소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요.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올라갔거든요. 그럼 왜 올라갔느냐? 여기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장 키워드 말씀해 드리기 전에 우선 이것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펀드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펀드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요, 선진국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이죠. 신흥국에 투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나라, 한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등등의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 누구도 있을까요? 역시 인도도 있고요. 브라질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인도와 브라질의 위기가 감히 고조가 되어서 외국인 돈이 빠져나간다면 이 돈들이 빠져나가서 과연 선진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느냐? 유입 안 됩니다. 왜? 애초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자금은 선진국에서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이 자금은 이머징 마켓에서만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동남아시아 위기는요. 이 자금이 빠지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새로운 좀 더 안전된 나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요. EM 최고봉 한국을 잡아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EM 이머징 마켓입니다. 이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펀더멘탈이 좋은 한국을 담아라. 바로 이 내용이죠. 한국은요.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의 퍼센트는 14%대였어요. 그런데 지난주 넘어가면서요. 15%대로 늘어났다.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분명히 인도와 브라질,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들 자금이 유출되면서 환율이 어떻게 해요? 급등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는 환율은 급등하지 않습니다. 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주당 얼마? 4천억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외국인들 돈 들어와가지고 뭐 할 겁니까? 예, 주식 사야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은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전부 다 흑자인 나라예요. 그래서요, 외국인들은 안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요만큼 올라온 거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떨어져 봐야 요만큼. 그리고 가려면 이만큼 갈 자리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에 강력하게 매수로 대응하셔도 된다.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왜 매수하느냐? 간단하죠? 예, 돈들이 들어오니까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최근에 외국인 동향들 한번 보면은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똑같은 외국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어떤 외국인이 있다? 유럽계가 있고, 그리고 미국계가 있다. 유럽은 무엇을 하고 선물을, 옵션, 이런 것들하고, 미국은 종목을 한다. 근데 이 유럽계 자금들은 전부 다 단타. 미국계 자금은 중장기.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개의 자금이 계속 충돌되고 있는데, 제가 누가 이기고 있다 그랬습니까? 미국계 자금이 이기고 있다 그랬죠. 미국에서도요, 양적 완화 조기 축소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만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 게 아니죠. 미국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데, 미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저 미국에서 떠났다. 어디로 갈까요? 또, 새로운 선진 시장인 유럽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요. 또한, 이머지 마켓인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목에서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계 자금이 시장에 사고 있느냐, 팔고 있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선물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요, 안 쳐다봐도 돼요. 어차피 선물 앞으로 3주 남았죠? 3주면 끝났어요. 왜? 드디어 내 마녀가 춤추는 날이 다가오죠. 9월 둘째 주 목요일. 그때까지 외국인들은 선물 팔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볼게요. 선물에서 이미 지난주에 하루에 12,000계약이라는 금액으로 따져보면요, 1조 4천억 가까이 되죠. 이거를 매도해요,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시장 죽이려고. 왜? 자기들은 빨리 올라가면 돈을 못 벌거든. 그렇지만 보세요. 미국계 자금은 계속적으로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매도 나왔어요. 유럽계 프로그램은 매도 나왔지만 미국계 자금은 종목으로 쓸어 담는다. 아, 죽일 테면 죽여봐. 파생이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시장은 아주 강한, 우리나라 체질은 아주 강한 체질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 그렇지만 아직은요, 지수가,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흐름이죠.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 1920포인트. 자, 지난주에도 1920포인트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그리고 1860포인트. 그죠? 이 박스 안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단기간.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1220에서 올라가면 1940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한번 미끄러졌네요. 그렇지만 1860 이하로 갈 지수도 없어요.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 지금은 지난번 6월 달의 급락과 최저점에 정확한 반대는 지점에 거의 도달해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라 볼 수 있네요. 자, 박스권 매매. 머릿속에 기억해 두자고요. 박스권이다. 박스 안에 갇혔다. 어떤 흐름이 나타난다? 순환매 돌아간다. 이것도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지난주 말 같은 경우 3% 올라갔죠? 오늘은 누가 또 강세를 보였어요? 오늘은 현대차. 현대차가 3.7% 뻥 하고 가더라. 그리고 또다시 테마가 한번 불었다. 그죠? 오늘 어떤 테마가 불었어요? 두 개의 테마가 불었는데, 크게 나누면 삼성 SDI가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뻥 튀는 거 나왔고, 그리고 우리 또 하나의 간만에 나왔죠? 누구요? 안철수 형아. 그죠? 안철수 형아가 테마가 또 한 번 나왔어. 그래서 안랩 같은 종목들이 대거 막 상한가 들어가. 왜? 박스권장에서는 이렇게 다 갈 수가 없어요. 순차적으로 요놈 한번 보내고 저놈 한번 보내고 왔다 갔다 순환매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순환매 장세는 어떻게 대응한다? 순환매 장세의 대응법.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길목 지키기다. 길목 지키기. 지키기. 미리 발을 하나 담가뒀다가 발을 걸어놓다 탁 걸리면 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이런 말씀해드렸는데 두더지 망치 게임 얘기했죠. 하나만 보고 있다가 올라오면 때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장세가 바로 그런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에는 절대 뭘 하면 안 된다?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잡았는데 계속 도망간다? 계속 남겨두세요. 계속 남겨주면 다시 매수 찬스가 나와요. 기분 좋게도요. 제 강의가 이때까지 나오면서 좀 어려운 내용도 많고, 그리고 좀 거시경제적 이야기가 많으니까, 지겨봐라. 하시는 분들 꽤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자, 지금 올라간 종목도 못 잡았다. 그럼 언제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차트, 이 전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끝날 때까지 실전 예제들이 다 나오는데,
반드시 꼭 보시고요. 한 번만에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다시 보기로 또 보시고 계속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박수권장 순환매 길목을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 정리해봤습니다. 네, 남은우 멘토님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2차 전지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면은 오늘 이번 주 장에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수익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지금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추격 매수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요, 철저히 가치평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떨어진 종목이 반등이 많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몸 풀고, 뒤에서 몸 풀다가 뭐 하는 자리냐면, 마라톤이든 100m 달리기든 달리기 선상으로 전부 다 다가가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줄 다 선 다음에 땅 달려가는 자리니까, 그 스타트 선상에서 멀리 있는 종목들이 달릴 준비를 위해서 그 앞까지 진격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진격을.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종목들 2차 전지 따라잡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건 좋겠고요. 오히려 화학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중에 철강주, 건설주 중에서 아직 못 갔던 종목들, 이런 종목의 순환매를 노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LG전자나 이 하이닉스나 전기전자 쪽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상승하고 살짝 접어주는 단계거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살짝 접어줄 때 매수했다가 튀면은 좀 팔아주고 단기로 대응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가는 업종을 따라잡기보다는 철강과 화학 쪽에서 순환매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종목이었죠. 솔브레인 매수가 47,000원, 종가가 44,700원 조금 아쉬운 흐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손절매를 하는 데는 제 원칙은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첫 번째는 주 수급 주체가 떠날 때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매집했던 주 집단이 외국인이다. 또는 손이 이따만 애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큰 손. 이런 데가 주력 세력이었는데 얘네들이 떠난다. 그러면요. 단기간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손절매를 칩니다. 두 번째,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던져야 됩니다. 그 대표이사가 횡령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자꾸 이상한 데로 흘러간다. 또 내가 예측한 방향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럴 때는 손절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계적인 손절매를 하지 않습니다. 10% 떨어져서 손절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충격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있다. 개별 기업의 충격에 의해서 떨어질 때가 있고 시장 충격에 의해서 떨어질 때가 있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적인 문제가 전혀 없죠. 자체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충격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충격 없고요. 주수급 주체 충격 없으니까 솔브레인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가 지금 45,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밴드를 낮게 잡았는데요. 손절가가 43,000원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계속 보유하셔도 되고요. 내일부터 다시 빠른 템포로 자기 자리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대로 좀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에코프로와 또 인포피아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 10,000원을 제가 손절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었어요. 자, 역시 어떤 부분입니까? 종목의 충격, 시장의 충격이라기보다는 종목의 충격이나 수급의 충격보다는 이제 시장 충격이었고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장 충격이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전체적인 가격 하락폭이 좀 커졌기 때문에 손절 타이밍을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살짝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재차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반등 주면 한 9,500원을 넘어서 10,000원 정도로 가는 단계에서는요. 이 정도 가격에서 한번 손절매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종목인데요. 이번 차수에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자고요. 미안하다, 실패했다, 내가 졌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종목을 매도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단기 수익률, 제가 더 좋은 종목들을 추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매도하는 것이니까요. 반등이 나온다면 한 9,7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정도라면 우리가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겁니다. 만약에 근데 손절매를 안 하고요.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은 좋지 않은 게요.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는 것 중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세 가지는 절대
피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개, 주식, 모기. 제가 항상 농담 삼아 개와 주식과 모기는 피해가자. 왜? 물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개도 물리면 안 되고 모기도 물리면 안 되고 주식도 물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로스컷을 해주고 새로운 종목에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주식하고 원수신 분들이 있어요.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격언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꼭 주식이 원수진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종목에 손을 봤다. 그러면 끝까지 이 종목 가지고 승부를 봐야 돼.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봤지만 이 종목이라는 놈은 우리가 손해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종목은 깨끗하게 또 새로운 기회를 한번 잡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인포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떨어진 부분인데요. 인포피아도 손절 라인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절은요, 그럼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매수한 18,000원 오지 않나? 충분히 와요. 오는 거는 걱정 없다. 다만 제가 포트에서 빼는 거지 이 종목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손절매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17,000원 근처에서는 한번 종목들을 좀 교체를 해보자. 제가 매주 추천하는데 이렇게 1년 추천하면 종목이 50개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좋은 포트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잘라내고 또 새로이 얹고 잘라내고 얹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무르 멘토님 이 종목은 하이파이브라도 치고 싶은데요. 7월 8일 날 추천해 주신 KCC 매수가 33만 원에 현재 종가가 41만 2천 원입니다. 수익률이 25%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두들겨 맞는 종목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다 이렇게 포트를 제가 해보니까요. 저 6월 1일부터 이 방송 시작해가지고요. 오늘 포트 이때까지 수익 실현한 것까지 다 하면은요. 포트가 약 5% 정도 플러스 나고 있더라고요. 전체 포트가.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좀 나쁜 상황은 절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자, KCC는 이렇게 올라간 날 있잖아요. 지금 이제야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관들의 추천들이 막 터져 나와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의 한 6군데 기관에서요. KCC야! 사라! 이런 추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장 금요일 날은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리포트 나오니까 떨어지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이 리포트에 다 한 거 아니냐? 웬걸 오늘 또 땡겨버립니다. 자, 지금 이 KCC는요. 한 사람만 없어요. 한 사람만. 다 들고 있는데 한 사람만 없습니다. 누가 안 들고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만 안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기관과 외국인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상향하겠습니다. 45만 원까지는 단기 랠리, 수직 랠리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해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요. 티끌 모아가지고 뭐가 되느냐? 아시죠? 티끌 모아? 티끌 돼요. 티끌. 티끌 모아 태산되지 않습니다. 종목의 계좌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큰 종목에서 한번 크게 먹어야지만 계좌가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목표가가 도달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뽑아낼 만큼 뽑아보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한번 풍성해짐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 나는 것들을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자. 이런 거를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상향 1차적으로 또 45만 원대로 상향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50만 원까지 가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45만 원까지만 1차 목표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KCC는 계속해서 나무르 멘토의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종목 AS 받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초를 알아야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식의 기본부터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알짜배기 노하우를 공개한다. 남은우의 돌직구 분석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나무르 멘토님 강의 자료를 보니까 두꺼운 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일단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네.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때까지 좀 거시적인 부분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바로바로 써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이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느냐. 이동평균선 하나를 넣어두고 내 종목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그랜빌의 투자 전략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전략인데요. 아직도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참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요. 3명이서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골프 치고 나서 잘 안 맞아요. 공이 뜻대로 잘 안 간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은 뭐 할까요? 자,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공이 잘 안 맞아. 연습장에 갑니다. 연습장에 가서 계속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연습을 해요. 자,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공이 잘 안 맞네요.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책을 사봐. 예, 책을 사가지고 메모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 자, 한국 사람, 우리 치는데 공이 안 맞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채를 바꾸러 가. 뭐 더 좋은 드라이버 없나? 새로 나온 거 비밀 변기 없나?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만히 보시면 종목이 잘 안 올라가. 그러면 왜 안 올라가는지 내가 산 게 적당한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지 않고 종목이 안 좋은가 보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 너무 좋아하십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된다? 파악을 분석을 하자. 예. 나의 종목이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를 좀 분석하는 데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의 전략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랜빌의 투자 전략. 일단 이동평균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무빙 에버리지 해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꼬불랑꼬불랑 이런 게 있다. 그죠? 예. 요거 뭐 상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 5일 동안에 이동평균선이 하루하루 진행하면서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그냥 항상 저는 뭐라고 표현해요? 전기줄이다. 그죠? 항상 이 이동평균선은 전기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는 뭐다? 연. 주가는 연이요. 이동평균선은 전기줄이다. 이 두 가지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 쉽다, 이거. 예? 두 가지만. 자, 연이 높이 날려면 전기줄 위에서 날아야 되겠죠. 밑에서 날으면 연이 전기줄이 감겨버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아버지예요. 그랜빌. 이 사람은 하나의 이동평균선하고요. 주가와의 관계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언제 살 것인가 또는 언제 팔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그랜빌의 투자 전략. 야, 쉽네. 뭐 이때까지 내가 차트 공부 좀 해보니까 골드 크로스 있고 일목균형표 있고 CCI, MACD, 오실레이터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은요. 이동평균선 하나, 주가 하나. 이야, 간단하지만은요. 가장 오래된 기술적 분석이고 가장 완벽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관련해 가지고는요. 공부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공부한다? 이 그랜빌의 투자 전략이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 뭐 엘리어트 파동이도 뭐 이렇게 한 개씩 나가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다. 자, 매수 사인이 4개가 있고요. 매도 사인이 4개가 있는데 오늘은 매수 사인 4개만 하겠습니다. 매수 사인.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파. 막 헷갈려. 매수 사인 4가지. 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겠네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보셔. 오늘 나갈 추천 종목도 역시 이 내용을 토대로 일부러 종목을 골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매입 신호 4가지를 보겠다. 자, 그럼 이동평균선이 5일짜리도 있고 20일짜리도 있고 60일짜리도 있고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랜빌이라는 사람은 얼마가 제일 좋다고 했냐면 20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200일 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200일이 좋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봤을 때는요. 200일 이동평균선은 좀 너무 멀다. 한 120일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튼요. 우리는 그랜빌의 투자 전략을 배우는 거니까 이동평균선은 20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과 주가 언제 매입 신호가 되는지를 한 개씩 보자고요. 첫 번째, 매수 신호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한 후에 보합 또는 상승 국면으로 진입 또는 전환이 될 경우, 자,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 파란색이거든요. 하락을 한 후에 보합이나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고 하는 타이밍에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는 매수하자. 주가가
밑에서 있다가 요 이동 평균선을 상향으로 돌파하는 타이밍이라면 이 지점에서 뭐 하자? 매수하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의 이동 평균선이 떨어지다가, 자, 머릿속에 이제 이 그림을 빵 박아두는 거예요. 차트는요, 낮게 뜯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추상화 보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딱 보는 거예요. 주가 이동 평균선 떨어지네. 떨어지다가, 계속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다가, 옆으로 싹 눕다가, 살 올라갈다. 이런데,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다가, 위로 뻥 뚫어갈 때, 요거를 살짝 뚫어 나갈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때 매수를 하면, 자, 이때 매수를 이 정도 타이밍에 뭐 한다? 매수. 그러면 계속 끝까지 먹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정한 퍼센트, 최소한 20, 30% 정도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계속 오늘 한번 딱 듣고 그냥 바로 끝내버립시다. 여러 번 막 공부할 자시고 갖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아, 이동 평균선이 흘러내려가다가 옆으로 돌 때 주가가 올라가면 돌파할 때 매수한다.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봅시다. 자, 이게 언제냐면 이게 보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네요. 이게 보자고요. 이동 평균선이 쫙 떨어지다가 옆으로 이렇게 눕죠? 그죠? 근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한번 짧게 올라갔지만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죠? 주가가. 즉,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두 개는 원만히 생각하면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된다고요. 이동평균선은 완만하게 들어가는 동안에 주가는 이렇게 여기서 순간적으로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돌파하는 강력한 신호가 나타났네요. 자, 이렇게 돌파가 되었네. 이동평균선 떨어지는데 주가가 순간적으로 요거는 나중에 요 모양은 나중에 배우셔야 돼요. 요 모양은 나중에 배우시고 지금은 어떤 것만 보시면 됩니까? 이동평균선이 떨어지는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결국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빵 칠 때 이럴 때 뭐 하자? 따라가 보자.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알겠죠. 그렇죠? 어떻게 되나? 자,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 이 지점이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눕다가 우리가 아까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빵 치는 동안에 탔다.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네. 맞습니까? 아, 이동평균선이 떨어질 때 주가가 밑에서 순간적으로 하루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상승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될 때 따라가자. 그러면 이만큼의 수익이 발생을 하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 한번 보자고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자, 이번에는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을 때, 이동평균선이 이번에는 상승하고 있을 때, 올라가고 있을 때,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매입 신호다. 자,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등을 노린다. 반등. 볼게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락이 들어온 거거든요. 급락이 들어와가지고 이동평균선하고 주가의 사이가 너무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분명히 이동평균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급락이 들어왔는데 이 종목에 어떤 큰 문제가 없다면 이거는 순간적으로만 급락이 들어왔을 뿐이에요. 다시 자기는 요 자리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회귀를 하려고 하거든. 이동평균선의 특징은요. 이동평균선을 사이에 두고 주가는 항상 이 선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자석이에요. 자석. 붙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멀어지면 오려고 하고 위로 올라가도 떨어지려고 하는 습성.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포지션에서 이 정도 부분이 바로 매수.
간격이 벌어졌다가 간격이 줄어드는 시점부터는 매수 따라가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수익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 모델입니다. 이번에는 주가 이동평균선이 올라갈 때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주가 이동평균선 밑으로 꽝 꼬라박았다가 반등이 쌀 나올 때 그때 따라잡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자, 이거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명확하네요. 가만히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동평균선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네. 맞죠? 아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갑자기 뚝 떨어져. 그죠? 보이시죠?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뚝 떨어지네. 아까 방금 보인 게 이거잖아요.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뚝 떨어진다. 어떻게 매수하자.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되더라. 여기.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더라, 이게. 다시 올라가더라. 자, 그러면, 아하,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이동평균선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져.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면, 여기에서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구나. 이걸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보자고요. 세 번째 신호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제일 많이 즐겨 쓰는 기법이죠. 이동평균선 역시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는 첫 번째 거는 이동평균선이 떨어질 때고 두 번째는 지금 올라갈 때 세 번째 또 올라갈.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동평균선 쪽으로 왔어요.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근처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뭐 한다? 여기에서 매수하자. 아, 이동평균선을 타고 갈 때 간격이 너무 벌어졌어요. 멀리 갔던 놈이니까 너 돌아와 해서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다가 다시 벌어질래? 하고 살짝 벌어지는 라인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또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그 성질이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런 케이스가 있네요. 이동평균선 위에서 종목들이 계속 놉니다. 그죠? 계속 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예, 이동평균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도 근처에 딱 오니까 올라가죠? 맞아요? 이동평균선까지 벌어졌다가, 여기에서 벌어졌다가, 다가와서는 올라가네. 이때 지금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상승하고 있죠? 또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동평균선 부근에 왔네요. 그렇죠? 이러면은 여기서 돌아나가고 떨어지는지 돌아나가진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돌아나간다면 뭐 한다? 이 지점에서 뭘 할까요? 매입하자. 매입 또는 매수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돌아나가는지 안 돌아나가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 앞에서 보시면, 자, 이 부분 앞에서 보시면 이 부분 돌아나가죠. 그렇죠? 돌아나가니까 올라가더라. 그럼 이번에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고. 자, 여기네요. 여기서 돌아나가요. 아까 앞에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 지점이죠. 여기가 54만 원 지점인데 여기 54만 원 살짝 이런 트릭을 쓴단 말이에요. 살짝 깨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다가 어떻게 확실하게 돌아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100만 원까지 가는 뭐 종목은 삼성전자겠네. 그렇죠? 이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을 때 살짝 돌아와서 튕겨져 나가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해요? 쫓아가면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중요한 타이밍. 그래서 항상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매수 신호예요. 제가 매수 신호까지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네 가지만. 예? 네 가지만 기억한다. 어떤 거 기억하면 됩니까? 아까 네 가지의 패턴, 이동평균선이 올라갈 때의 두 가지 패턴, 떨어질 때의 두 가지 패턴인데 지금 마지막 1번과 4번은 이동평균선이 떨어질 때. 이번에는 보자고요. 이것도 뭐냐? 반등이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요. 이동평균선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반등을 노리는 거고,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 것은 조정을 노려서 사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동평균선이 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동평균선 떨어지는 거에 좋다 이거야. 그런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너무 많이 떨어졌다면 이건 너무 과도하게 매도가 됐겠죠. 올라와라. 그래서 이동평균선까지의 반등 가능성이 크다. 하향 돌파 후 급락시, 급락이란 말이 중요하겠죠. 급락시 반등, 즉 이만큼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네.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이 국면에서는 뭐 하자? 이 국면에는 매수하자. 이렇게. 자, 이동평균선이, 자, 외웁니다.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살 기고 있을 때,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반등을 준다. 반등을 준다. 이렇다면, 반등을 주는 라인에서 매수를 해보자. 간단하죠? 자, 이 네 가지가 간단했는데, 눈에 한 번에 안 들어와요. 그죠? 분명히 눈에 한 번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를 지금, 어떻게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이 자료가 올라가 있거든요. 이 자료를 다운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옆에 딱 놓고 본인의 종목을 똑같이 해보는 거지. 야, 여기 어디 케이스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내 종목이 지금 매수 찬스가 맞는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케이스가 한번 보자고요. 여기 있네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잘 내려가고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쭉 늘어지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반등을 못 주고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뭐 한 번 더 늘어지는 가운데 이게 계속 떨어지네. 그렇죠? 그럼 과도하게 많이 떨어졌다 볼 수 있다. 이렇다면 이 이동평균선까지의 상승을 위해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동평균선까지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동평균선까지 한번 달려가는 짧은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게 이 주가가 이동평균선에 하향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지금 말씀해 드렸는데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언제가 매수 타이밍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언제가 매수 타이밍이냐. 통과했을 때 그 다음입니다. 통과했을 때 첫 번째 이동평균선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핵심이 뭐냐면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펴져야 돼요. 요 파란색이 펴져야 됩니다. 펴지는 동안에 통과하는 지점이 첫 번째 매수 포인트. 자, 자료 지금 먼저 준비를 안 하셨죠? 예. 바로 자료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다시 보기 하셔가지고 여기에다 동그라미 치시는 겁니다. 아하, 여기가 매수 포인트. 자, 두 번째, 여기에서 미끄러져 내려간 다음에 역시 여기도 바닥이 통과가 되고 나서 줄어드는 타이밍에 매수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때요? 제일 바닥 꼭 여기에 사고 싶죠? 여기에서 매수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확인하고 들어가자. 조금 돌아가는 것을 보고 주식은요, 항상 최바닥에 사는 거 아닙니다.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물타기 하는 거. 주가 막 떨어지면 막 물타기, 돈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질러가지고 물타기 한단 말이죠. 망하는 지름길이죠. 떨어지는데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떨어지는 게 멈추고 나서 한 번 더 멈추고 다시 올라갈 때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좀 떨어지면 가만 앉아보지 못해 물타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확인하고 들어가는 버릇을 이제 계속해서 익히셔야 돼요.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붙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지점에서 여기서 매수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매수다. 반드시 여기서 매수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매수한다. 오늘 요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떨어진 바닥을 완전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간다. 이때는 요게 펴지거나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도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까지 온다. 자, 확인하고 사자. 첫 번째 중요한 거 말씀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요 놈이 이제 마음에 드는, 요 놈이 마음에 드는데, 요 놈을 한번 보자고요. 과연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이 주가가 반등이 시작될까? 이거를 얘가 안 가르쳐 주거든.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는 될 것이다 하는데, 그러면 주가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여기 이 지점을 딱 했을 때 10,000원이다 이거예요. 이동평균선 가격이 10,000원인데, 그럼 주가는 얼마를 해야지 사야 될까? 핵심 포인트입니다. 별표 3개. 별표 한 5개 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10,000원일 때 주가는 얼마가 돼야 될까? 여기서 여기까지를요. 저는 몇 퍼센트 잡니다. 70에서 80% 잡으면 됩니다. 종목마다 조금 다른데요.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동평균선이 있다. 이게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겠죠, 이렇게. 1회가 떨어졌을 때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지금 주가예요, 주가 그죠? 그럼 이거 언제 사야 되느냐? 언제 사야 되느냐? 이런 게 궁금하죠. 첫 번째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해요. 여기와 여기 이 간격이 있죠. 이 선에서 얼마만큼 벗어났느냐, 얼마만큼 벗어났느냐만큼 빠져요. 요 높이만큼 여기서 벌어졌을 때가 여기가 바로 바닥이다. 오, 이런 게 있었네. 자, 도망을 갔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얼마만큼 올라갔느냐는 얼마만큼 떨어졌느냐의 높이만큼 거의 같을 때 매수한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보자고요. 이게 10,000원이었다. 그런데 이동평균선이 10,000원인데 주가가 15,000원이다. 예? 주가가 15,000원이다. 그러면 여기가 똑같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몇 퍼센트 차이예요? 50% 차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 최소한 7,000원. 7,000원 정도 라인이 되었다면 매수. 또는 이 간격이 5,000원이니까 얼마? 5,000원. 이렇게 극단적으로 똑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어떻게 본다? 이 얼마만큼 이동평균에서 벗어난 것만큼만 떨어지면 되네. 그래서요, 제가 아까 몇 퍼센트가 적당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몇 퍼센트가 적당하느냐? 그 높이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한 70에서 80%, 낮은 경우에는 한 50%, 적어도요 50% 정도 남지 않으면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철저히 좀 낮은 지수, 낮은 포인트에서 잡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자, 50%. 즉 그러면 이것도 하나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평선이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이때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요 가격이 만약에 2,000원 차이가 났다. 그렇죠? 아, 이렇게 보면 좀 안 되겠네. 좀 더 이런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평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평선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돼 있다. 여기 간격이 높은 간격이 5,000원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0원밖에 차이 안 나. 그러면 이 지점에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반등 가봐야 죽는다. 그래서 요 정도 가격만큼은 분명히 떨어졌을 때 들어가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만 넘기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얼마만큼 남기느냐, 앞에의 폭 또는 70에서 80% 정도를 우선 남기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 정도 가지고 제일 먼저 네 가지를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무누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나무누 멘토님의 돌직구 분석법에서는 그린벨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먼저 오늘 장 강의 먼저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나무누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자, 오늘 이제 우리 배운 게 방금 뭐 배웠죠? 방금 뭐 배웠냐? 우리 그레인빌의 투자 전략. 가면 이 그레인빌의 투자 전략을 그대로 한번 써먹고 여러분들께 한번 판단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거죠. 자, 우선 종목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예, 오늘 이 기업 보고 나니까 괜히 한 잔 땡기네요. 하이트 진로 되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가 점유율이 꽤 안 좋죠. 요즘에 하이트 같은 경우에도 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맥주 시장에서 외국계 이 프리미엄 맥주가 많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싸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맥주가 그동안 너무 맛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독점 체제로 나눠 먹다 보니까 맛없습니다. 맛없어요. 외국 맥주 훨씬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시장에 강력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에일 맥주가 최초로 9월 달에 드디어 나와요. 굉장히 맛있는 프리미엄 맥주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공급 체계 개선을 위해서 수요와 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이 SCM 혁신 체제가 도입됐습니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조직이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하이트 맥주와 진로의 이 통합적인 공급망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확실히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에 대한 안전적 흐름들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트 진로 아까 우리 그랜빌이 뭐라고 얘기했죠? 메딜선을 쓴다 그랬습니까? 메딜선을 쓴다. 200일선 쓴다 그랬죠? 그러면 200일선 하나만 넣어봅시다. 200일선 하나만 넣어보고 현재 이 종목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자, 이거 방금 우리 공부한 거네. 어떤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을 때 주가가 급락이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 야, 배운 거 바로 써먹네. 얼마만큼? 요 높이만큼 떨어졌을 때, 즉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만큼 떨어질 때,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나 저기서 저기까지 높이나 비슷하네. 맞아요? 오호, 그렇구나. 그래서 이 그랜빌의 투자 전략에 의해서 그랜빌의 투자 전략을 그대로 이용해서 오늘 하나의 케이스,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데 뚫고 내려갔다. 그래서 요 금액만큼의 이격이 발생했다. 그죠? 이격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공략해보는 거죠, 이거. 물론 여기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가도 좋은데요. 우리는 아까 제가 이 높이가 같으면 해볼만 하다 그랬죠? 높이가 같다. 높이가 같으니까 여기서 매수 한번 해보자. 예, 매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매수 가격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24,500원인데요. 24,500원 종가의 가격이면 충분합니다. 현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요. 원래 목표치는 한 3만원까지 잡고 싶어요. 3만원까지 잡고 싶은데 너무 큰 욕심이니까 짧게 반만 잡읍시다. 27,000원 잡고요. 손절매는 만약에 특별한 어떤 케이스로 발생하게 된다면 뭐 22,500원 정도 되면 손절매를 하셔야 하겠지만 손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랜빌의 투자 전략 매수 타이밍 배웠으니까 정확하게 요거 써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맞나 안 맞는지 한번 결판을 내보자고요. 이렇게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의 수익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는 샘플러스 나무누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무누 멘토의 무료 방송이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